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8일자 215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을 보실까요?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네요. CL 차트고요. 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다시 또 약간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도지, 목요일 다시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 더 빠져서 내려왔죠. 보시다시피 저점을 56.15까지 만들었습니다. 뭐 보시면 이 두 개의 그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중요한 거 이렇게 남겨놨었던 거, 이 사이에서 올라갔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계속 요거 따라서 지지받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금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 사실은 얘도 이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롤오버가 지금 트레이딩 주 차트에는 17일로 되어 있는데 16일에 이미 롤오버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서 브레이킹이 조금 더 됐고, 물론 이 위에가 걸쳐 있긴 했습니다. 그 11월 물도. 그래서 12월 물로 넘어간 다음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결국은 깨지는 걸로 컨펌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물이 정확하게 57.25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당연히 11월 물에서는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일부 지지선이 작용한 것은 일부 11월 물을 16일까지 트레이딩을 하셨었던 그 트레이더들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57.25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게 하이가 57.3이 로우가 56.2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달러 20센트가 안 되죠. 뭐 1달러 17센트?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정도로 지금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되게 작습니다. 15분봉 보시면 갭 하락해서, 이거는 지금 그 롤오버 갭입니다. 롤오버 갭을 하락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밑에 56.39에서 잔잔하게 저항을 받았죠. 현지 시간으로는 4시니까 이게 그 런던 세션에서 지지를, 이게 런던 세션이 3시에 시작하죠. 3시에 시작해서 여기죠. 런던 세션에서도 살짝 반등하려고 하다가 밀려서 내려왔다가 56.39에서 지지받고 57.25에서 저항받고, 지금 이 좁은 레인지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57.25하고 56.39 사이가 채 1달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세틀먼트가 14시점 이쯤에 됐는데도, 이쯤이 세틀먼트 가격인데도 조금 더 올라가서 거의 57.25로 종가가 났으니까 57.25 그 저항선에 딱 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물론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종가는 57.15로 나오지만 세틀먼트 가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57.25에 딱 닿아가지고 장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7.25가 종가가 아니죠. 57.32가 고가죠. 고가에서 살짝 밀려 내려오면서,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로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딱히 반등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 있는 뭐 이 포인트, 여기서는 55.30 있죠? 55.30 이거를 지지선으로 본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여기에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55.12를 지지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55.12가 여기에서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뭐 그 전에 있었던 그 이 55.12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그게 언제냐면 2021년까지 가야 됩니다. 2021년까지 가야 돼서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51.44가 그때 있는 뭐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게 뭐 크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한눈에 안 보일 정도인데 이게 더 빠져가지고 이 밑에까지 이 51.44까지 내려오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5.11 라인을 내려가면 이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 그래서 뭐 여기 이 정도, 그러면은 54,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뭐 53 정도까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선으로 지지받을 확률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55.12가 빠진다고 해서 그 다음 있는 51.44까지 그냥 훅 치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패러렐 채널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데일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러렐 채널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일단 이 정도 되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고 얘는 아웃라이어, 이것도 아웃라이어를 보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그 니들이 기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았다고 보면 이걸 좀 스케일을 줄인다고 하면 뭐 굳이 더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뭐 50달러가 깨지고 여기 49까지 뭐 이렇게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한 54, 53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있고, 만약에 55.12가 깨진다면 쉽게 이 55.12도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깨진다면 여기쯤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고, 만약에 이게 깨져 내려면 51.44, 그리고 그게 더 밑에 내려간다면 이 패러렐 채널의 한선 정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무슨 다른 지지선들을 여기서 스케일을 해야 되겠죠. 뭐 여기 이거 여기까지 34.64까지 내려가는 건 좀 그렇고, 뭐 이쯤에 있는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것도 너무 그쵸? 51.44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40달러까지 내려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깨지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55.12 굉장히 강하고 그게 빠지면 요 다운 트렌드 요 파란색입니다. 요 파란색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 이걸 파란색을 안 하고 일단 하는 김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54, 53 그 정도, 그죠? 그리고 그게 깨져면 그 다음에서야 51.44까지 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L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ES죠? 네, ES. 지난주 금요일에 뭐 차이나 쇼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발표하면서 했고, 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 꼬리를 감추는 거야,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걸 했죠. 그래가지고 주말에 다시 월요일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뭐 계속 차이나 뭐 시진핑 뭐 그레이트 리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달래기 내지는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얘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실제로 이 시점들에서, 그리고 아마 그 서로 대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중국 쪽에서도 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명확하게 호의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숫자 시점에만 해도 베센트 장관의 코멘트가 거의 대화가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푸시를 해서 수요일, 목요일에는 좀 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뭐 요청을 했는지, 대화를,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그 외교부 대변인이었나요? 뭐 연락은 하고 있지만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일에 그 전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은. 특히나 그 국가공무원들은. 그래서 그쪽에서 뭐 지금 뭐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23일 끝나고 그 주말 정도 돼야 뭔가 협상 테이블을 차리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대화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시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게 얘기하니까 바로 치고 올라갔죠. 계속 빠지다가 목요일도 이렇게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중소은행들 관련한 뭐 리스크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오버나잇 세션에서도 계속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 잠깐 했다고 바로 치고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장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여기 있는 저항선 ES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장 막판에 1시간 남겨놓고, 정규장 마감 1시간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정도로 해서 세틀먼트 겨우 살짝 상승하는 걸로 막아 놓은 상태죠. 그래서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오르긴 올랐습니다. 15분봉으로 하면. 그래서 얘를 치우고 데일리 차트로 하면 보시다시피 상승한 걸로 일단 기록은 되어 있는데, 뭐 지금 화수 목금이 다 도지죠. 예, 화수 목금 다 도지를 만드는 상황이고, 뭐 전고점은 당연히 못 깼고요. 심지어 금요일 날 고점도 다다르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봉을 보시면 인사이드 바가 됐죠. 인사이드 바가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고점보다 고점은 낮고 전에 있었던 저점보다 저점은 높아서 이거의 안쪽에 그 다음 봉이 생기가 인사이드 바라고 하는데, 인사이드 바가 돼버렸죠. 그래서 인사이드 바가 되면 지금 이게 자리를 못 잡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이 고점이 깨지면 여기에서 롱, 저점이 깨지면 여기에서 숏을 하는 게 이제 보통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일 정도로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인사이드 바죠. 저점보다 저점 높고 고점보다 고점 낮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여기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브레이킹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이드 바를 만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봐야죠. 다음 주 봐야겠죠. 얘는 지금 이렇게죠. 네, 여기서 이렇게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이게 지금 인사이드, 위클리라서 그랬군요. 위클리를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역시 이거군요. 이렇게 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각도가 꺾였었지만 갑자기 훅 치고 내려오면서 다시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고점 저항선을 맞아서 수요일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 하방 리스크는 이 패러렐 채널을 만들게 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죠, 얘.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드 바기 때문에 그 위클리 바가 인사이드 바를 형성해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죠. 그리고 데일리 차트 보셔도, 데일리 봉 보셔도 도지 4일 연속 도지라서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깨지면 여기서 롱, 여기가 깨지면 여기서 숏입니다. 그래서 ES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 수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Q죠.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제 컴퓨터가 아니라 파트너 하시는 분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서 그 성능이 조금 빠져서 그 차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NQ도 똑같죠? 네, 이렇게 됐고, 이건 더 심한 인사이드 바고 더 심한 도지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있는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목요일 바 저항받았고, 저 ES랑 좀 다른 게 목요일 바가 수요일 바보다 더 위로 올라갔죠, 고점이. 그때 이제 그 관련된 AI 관련된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음봉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밑에는 더 작은 심한 인사이드 바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패러렐 채널 있고요. 이 패러렐 채널입니다. 요거 이걸로 만들어진, 예,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요 위에 있는 이 끝에서 이 끝점 이렇게 만들어져 내려가는, 그죠? 이 위쪽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얘가 지금, 그죠? 예. 요 위에 걸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보통은 상승 패러렐 채널은 밑에서 올라오는 그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달랐죠? 이거를 만들 때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거 보이셨죠? 여기도 지지선, 여긴 저항선, 여기서 지지선 쭉 따라 올라가다가 훅 내려오면서 여기서 저항선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제 이 안쪽에서 지금 이건 이제 인사이드 바로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얘도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이 두 개의 패러렐 채널 겹치는 부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얘도 지지선 강하지만 얘도 나중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상한선도 여기 지금 3중 저항선이 돼버렸죠.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많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25027.25면 이거 거의 뭐 25K 라인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25K 라인에서 얘가 지금 25K 55.75가 되는데 25K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의 여지도 뭐 여전히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깨지거나 이게 깨질 때 트레이딩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인사이드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NQ도 ES처럼 다음 주 움직임을 보셔야 방향성이 판가름이 날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 지난주 훅 빠졌다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잠깐 치고 올라가는 데다 그 화수, 목, 금 그냥 쭉 빠져서 내려왔죠. 뭐 좀 이따가 이제 날이 바뀌겠지만 이건 지금 금요일로 돼 있죠. 하지만 이게 UTC 기준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토요일장으로 넘어가겠지만 금요일장이 지금 도지를 만들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상승을 한 거죠. 그 전에는 UTC 시간이죠. 이게 지금 UTC 시간으로 10시 오전 10시 15분 그러니까 런던 시간이 11시 15분이던가요? 11시 15분일 때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요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서 삼각형을 만드는 뭐 금방 지울 거지만 굳이 그려본다면 뭐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삼각형에 저항 받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깨서 다운 트렌드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커버업을 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보디가 작은 도지를 만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죠? 일단은 음봉을 만들었고 4일 연속 하락하는 걸로 일단은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뭐 토요일 날 조금 더 빠지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도지 만들면서 확 치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상승해서 월요일부터는 뚝뚝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육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보시라고 놔뒀었는데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됐던 거 끝났고 여기도 이제 이 트렌드 라인만 살려놓고 이 패러렐 채널도 여기서 이제 꺾여서 여기서 브레이킹 되면서 얘기가 끝났죠. 뭐 여기에서도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우면 될 것 같고 이 트렌드 라인도 지워주고 요거 빨간 건 놔둘게요. 여기 올라가는 얘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이건 다시 반등할 때 저항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얘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얘로 이렇게 놔두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도 되게 오래된 애 같은데 스케일이 돼 있는데도 느려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밑에서 올라오는 애인데 얘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도 이제는 수명을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지지받은 게 있긴 한데 여기에서도 얘는 그냥 이제 의미 없이 지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여러 번 작용을 했고 이게 여기에서 고점으로 저항을 받은 게 있어서 얘는 일단 살려놓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요 다운트렌드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요. 요 밑에서 올라가는 애 좀 전에 그렸던 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 전저점들 파란색 3개 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아직도 그냥 파란색으로 놔둘게요. 이 더 전에 있었던 애들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전저점들 있고 레벨들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핑크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핑크가 이 레인지를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게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갔다가 훅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서 일단 살려놨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레인지로 이렇게 그 겹치는 레인지로 해서 구분하려고 색깔을 바꿔놨는데,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에서 한번 뚫렸지만 바로 반등, 여기서 뚫렸지만 바로 반등해서 이게 거의 지지선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뭐 레인지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요거를 그냥 요거는 놔두고요. 중요한 포인트들이다. 여기선 뚫렸고 내려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고점이 살짝 쉽다운해서 125, 820 여기가 오히려 이제 그 상한선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는 원래대로 파란색으로 가고 얘를 핑크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로 바꿀 수가 내일이는 다음 주에는 이게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다시 일단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 다운트렌드 라인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금요일이니까 수요일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쯤에서 111880 저항선이랑 이 다운트렌드 라인 만나는 이 정도까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워낙 볼라틸리티가 최근에 컸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 안쪽이 메인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레인지가 걸쳐서 뭐 이렇게 니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이 안쪽이 메인 중심점이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네요. 이더리움도 빠지긴 빠졌는데, 뭐 금요일날 쭉 빠져서 내려왔고, 일요일날 훅 치고 올라갔죠. 이게 이제 저거랑 다른 건데, 비트코인이랑 다른 건데,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레인지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뚫렸고, 이게 지금 걸쳐 있어서 컨펌은 수요일에 됐는데, 수요일에 컨펌이 됐지만 음봉으로 컨펌이 돼서 이거를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다운트렌드 라인을 수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항을 여기 이렇게 내려온 다운트렌드에서 여기 저항 받았고 걸치고 걸쳤었다는 거는 확인을 하셨고요. 뭐 같이 그려놓을까요, 그냥?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하락 트렌드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이게 국채 수익률이 쭉쭉 빠지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국채 수익률이랑 뭐 골드 프라이스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이 자리에서 해드리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거랑 그 골드랑 그 일드 골드 일드 운이 잘 맞네요. 골드랑 그 미국 국채 일드 그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 차트를 보시면 뭐 그 10년물이나 30년물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보시면 좀 인사이트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차트 분석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금요일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십자가 도지 비슷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은 살짝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를 벗어나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돼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움직이는 거 보시고 월요일에 트레이딩 걸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 달 있을 예정이고요. 중간에 10월 초에 다시 한번 언제 공지 드릴 텐데 10월 초에 뭐 소수 인원분들만 모시고 강연 자리 비슷하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지 이미 몇 주 전에 공지 갔었는데 그때 시간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내로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건 제가 따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시장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그리고 뭐 FOMC는 원래는 이번 주에 CPI가 나왔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CPI도 못 나오고 있고 뭐 일단 트레이더들은 소위 말하는 페드와치에서는 10월 말에 있을 기준금리도 인하, 12월에 있을 기준금리도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PI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10월은 그래도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안 됐죠. CPI 안 나왔으니까 뭐 비공식적인 거는 의미 없습니다. 항상 비공식적인 거는 그냥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소위 말하는 QT를 중단한다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죠. 그리고 그거 지난주였나요, 그게?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할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리고 강연 때 이 얘기는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QT를 끝난다고 해서 QE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 끝났다고 퀀티테이티브 이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고 많은 언론이나 이런 보도하는 데서는 QT가 끝나면 QE가 시작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QE가 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QE를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목요일에도 문제가 됐었던 중소은행들의 부실 문제. 사실 이 중소은행의 부실 문제는 그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서 이제 되는 문제들이 좀 원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소은행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QT를 하긴 하면서도 실질적인 QE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QT가 끝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뭐 물론 그런 은행들 중소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QE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필요한 조치들을 해왔을 뿐이지 아예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잖아요. 나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자산시장이 저렇게 막 버블이니 아니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QE를 더 쏟아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석과 해석들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강연에서 좀 더 자세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PPT 안 만들었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지나면서 조금 더 현실을 더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